반갑습니다. 라이브 합격 비법 제26회 방송입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비정연파의 전력과 비정연파에 대한 역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 가지 기억하셔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좋게 얻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정연파에 대해서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를 구할 때 삼고조파 전류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는 거죠. 이때에 고조파의 차수에 따라서 주파수가 증가하니까 각기 리액턴스 성분이 변화가 생긴다. 유도 리액턴스는 그 크기가 고조파 차수 배만큼 커지고, 그 다음에 용량성 성분은 주파수하고 반비례하니까 3고조파면 3분의 1배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전력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비대칭 삼상교류를 해석할 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해석할 때 같은 성분끼리 계산한다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정연파도 이 비정연파를 고조파 성분으로 분류하고 같은 고조파끼리 계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비정연파의 전력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유효전력 구하는 방법 똑같고요. 무효전력 구하는 방법 똑같고요. 피상전력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교류 회로의 전력 구하는 거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차이점이라면 고조파가 같은 것끼리 계산한다. 즉 다시 말해서 주파수가 다른 전압과 전류를 곱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고조파가 차수가 다른 전압과 전류를 곱하게 되면 그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파수가 다르면 그 전력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겁니다. 주파수가 같은 것끼리만 전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세요. 이해되죠?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파수가 같은 성분끼리.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력인데요. 이 부분은 뭘 얘기하죠? 직류를 말하는 거죠. 직류는 당연히 직류끼리 곱을 하는 겁니다. 직류하고 교류 곱해서 전력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주파수가 같은 성분끼리, 다시 말해서 기본파끼리, 다음에 이고조파끼리, 이렇게 주파수가 같은 성분끼리 전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RX 직렬 연결 회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전력은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파, 다음에 2고조파, 다음에 3고조파,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 방법으로 전력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피상전력도 동일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예제를 한번 봅시다. 다음, 비정연파의 전력식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이 중에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일까라고 묻습니다. 자, 직류분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죠. 그럼 코사인이 들어가면 당연히 와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시력값이죠. 시력값을 곱한 겁니다. 볼트 암페어 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 얘는 역률인데요.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 분의 유효전력 와트니까 역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무효전력인데요. 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코사인이죠. 여기 무효전력이 되려면 여기가 코사인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사인이 되어야지만이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이것을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격적인 문제입니다. 비정연파 기전력의 전압과 다음에 비정연파에 대한 전류값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파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3고조파가 있습니다. 다음에 5고조파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고조파가 3개가 주어진 겁니다. 기본파,
다음 3고조파, 다음 5고조파. 이랬을 때 전력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기본파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기본파죠. 기본파만 뭘 구하는 거예요?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류 회로에서 전력 구하는 방법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알잖아요. 자, VI 코사인 세타죠.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와트이기 때문에 VI 코사인 세타. 요거 두 개는 무슨 값입니까? 시력값. 그리고 이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역률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정연파의 최대값이니 요게 주어졌다면 정연파의 시력값은 이 당연히 무슨 값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시력값이니까 이 시력값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기본파입니다. 그래서 100을 루트 2로 나누는 시력값, 여기 20, 이것을 뭐로 나눠요? 루트 2로 나누는 시력값. 그리고 전압은 0도, 전류는 30도 앞서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몇 도죠? 30도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기본파에 대한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고조파가 있죠. 3고조파에 대한 값을 구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기본파니까 원이라고 한다면 3고조파는 V3, I3 시력값, 코사인 세타 3가 되겠죠.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0이잖아요. 최대값이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50을 역시 루트 2로 나눠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잖아요. 10이니까 역시 곱하기 10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위상차가 몇 도예요? 하나는 플러스 30도, 하나는 마이너스 30도죠. 그래서 차이는 60도가 되죠. 코사인의 60도 차니까요. 그래서 3고조파에 대한 전력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5고조파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세요. 위상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위상을 비교하려고 보니까 어떤 부분이 눈에 띄냐면은 여기에는 사인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여기는 코사인의 값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위상을 비교를 직접적으로 못한다. 따라서 요거를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5배의 사인의 5배 오메가 t가 되고요.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앞서죠.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에 무엇과 비교하냐면 자, 이것과 비교하는 거죠. 무엇과 비교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요거. 그렇죠? 요것과 비교하는 거죠. 여기가 얼마라고요? 5배의 사인의 5배 오메가 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것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교를 하면 요거하고는 몇 도 차이가 납니까? 45도 위상차가 나죠. 45도 위상차가 난다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20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 다음에 5라고 하는 것도 최대값. 그래서 시력값으로 나타내고 코사인에다 어떻게 해요? 여기 45도와 여기 90도의 위상차 45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한 겁니다. 여기서 0도하고 45도 위상차가 아니에요. 이거를 뭐로 바꿔서 그렇죠. 이걸로 바꿔서 코사인을 뭐로 바꿔서 사인으로 바꿔서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90도 위상차하고 45도 위상하고 차이를 구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45도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값을 다 더해주면 그 값이 얼마 나옵니까?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얘가 뭘 구하는 거죠? 유효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유효전력. 자, 이해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유효전력을 구하는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죠? 좋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효전력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도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시험에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들이죠. 다 나올 법한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이고 오늘은 이제 전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고조파 전류에 대한 관한 이야기 기억하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전력을 구하기 전에
지난 시간 했던 거니까 이 문제는 전력 구하고 나서 한번 풀어볼게요. 전력 구하고 나서 이 문제는 한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뒤로 넘어가 보면 전력 구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력에 관한 문제들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보면 평균 전력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보세요. 기본파하고 삼고조파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죠? 기본파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기본파와 기본파를 곱하면 전력은 존재하죠. 자, 시료값이 V고 시료값이 I입니다. 그래서 시료값이 I고 시료값이 V니까 각각의 루트 2로 나눠주고 그리고 코사인의 위상차가 몇 도입니까? 0도, 0도죠. 그래서 위상차 코사인의 0도를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VI가 나오죠. 2분의 VI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0이 되는 거죠. 0. 왜냐하면 여기는 주파수가 이거하고 다르죠. 3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다른 거라면 그 전력은 0이 됩니다. 따라서 0 더하기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답이 이거. 이렇게 평균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자, 이런 문제 한번 더 보죠. 전력 구하는 문제. 이런 전력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떤가 한번 보세요. 다음 짝들이 있다. 이 짝들 중에서 전력이 가장 적은 거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파수가 다르면 전력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주파수가 다르면 전력은 0이다. 주파수가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주파수 오메가 t죠. 여기도 오메가 t죠. 전력 존재할 겁니다. 얘는 복소 전력이 존재하죠. 얘는 120파이 t 전력이 존재하겠죠. 얘는 377t, 이거는 250t니까 이 전력이 얘는 계산해보면 0입니다. 주파수가 다르면 전력을 계산하면 0이 되니까요. 따라서 가장 작은 것은 어느 거죠? 3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찾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매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주어졌죠? 이와 같이 주어졌나요? 이와 같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의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전력. 그러면 예일 때 전력, 예일 때 전력, 예일 때 전력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 세 가지를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직류잖아요. 그러면 I자승 R입니다. I자승 R이니까 직류니까 얼마죠? 전류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10에다가 5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해서 I자승 R 하면 얘가 뭐예요? 직류일 때 전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일 때 전력은 전류가 얘가 시료값으로 나타내면요. 14.14를 뭘로 나눠야 돼요? 14.14를 전류로 나누려면 이 시료값으로 나타내려면 루트 2로 나누는 거죠. 얘가 10이 됩니다. 얘가 10. 따라서 10의 전류가 흐르니까 역시 저항이 15ohm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의한 전류는 I자승 R 이렇게 되니까 10의 자승 10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얘는 7.07이잖아요. 7.07이 최대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누거든요. 그럼 얘가 5가 됩니다. 따라서 5의 자승에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개를 더하면 돼요. 3개를 더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더하는 거예요? 이거 더하는 거죠. 이거 더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면 걔가 전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I자승 R입니다. I자승 R. 결국 이 이야기는 I자승의 R이에요. 그럼 이 I는 무슨 값이냐? 시료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시료값. 이해되죠? 자, 이렇게 시료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시료값은 I는 각 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파의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잖아요. 시료값을 구해보면 5하고 10하고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에 어떻게 된다고요? 제곱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뭐가 존재하는 거죠? 시료 전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력 P는 I자승 R이잖아요. I자승의 R이니까 I 값이 이거잖아요. 이걸 제곱하는 거 아니에요? 제곱을 해버리니까 5의 제곱이 되고 루트가 없어지겠죠. 10의 제곱이 되고 5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R이 10이죠.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5제곱 곱하기 10, 10제곱 곱하기 10, 5제곱 곱하기 10이니까 결국 이거와 이거의 합과 같은 거죠. 자,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1500와트.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각각 구해가지고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력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8옴과 6옴의 직렬 회로에 전압을 가했거든요. 기본파 전압과 여기 보면 기본파 전압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고조파 전압을 가했죠. 소비되는 전력이 얼마일까요? 그러면요, 중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기본파만 있을 때 여기에는 기본파 임피던스가 존재하잖아요. 기본파 임피던스는 8 플러스 j 의 6이거든요. 거기에 기본파에 대한 요 전압이 있잖아요. 이게 실효 전압이죠. 200V 루트 2까지 하면 최대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200만 남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대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서 실효값을 구해보고 그리고 나서 기본파에 대한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RX 직렬 연결이니까 R제곱에 X제곱에 V제곱에 R이거든요. 그러니까 R이 얼마입니까? 8제곱에 6제곱이죠. V는 얼마예요? 실효값이 200이잖아요. 제곱에 R이 얼마입니까? 8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기본파에 대한 전력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고조파거든요. 3고조파는 여기에 실효값이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3고조파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항은 주파수와 관계없으니까 그대로인데요. J는 6이잖아요. 거기에 3을 곱해줘야 돼요. 주파수가 몇 배가 됐으니까. 그렇죠? 3배가 됐으니까. 그래서 8 플러스 J의 18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전력 P를 구하면요. 얘는 역시 R제곱에 X제곱에 V제곱에 R이거든요. 그러니까 R이 얼마입니까? 8 제곱이죠? X가 6하고 3을 곱했잖아요. 6하고 3을 곱한 거에 요거에 뭐예요? 제곱이 되겠죠? 거기에 전압은 100인가요? 제곱에 R이 얼마죠? 8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기본파에 대한 전력 구하는 거와 여기서의 3고조파에 대한 전력 구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을 두 개를 더해 주는 거죠. 두 개를 더해 줬을 때가 전력이 된다. 두 개를 더했을 때 전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자, 요거 사실 1분 30초 안에 문제 풀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듯 싶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의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얘는 이제 전류를 구해가지고 전류를 구해서 I자승 R의 형태로 했지만 바로 RX 직렬 연결회로에 대한 전력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력으로 그냥 각각 구해가지고 그것을 더해주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나요? 자,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하면 이제 골라내는 거죠. 역률이라고 하는 것, 파형률이라고 하는 것, 파고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 나오죠. 자, 외형률, 기본파 실효값분의 전고조파 실효값 맞죠? 뭐 그거 알 거고요. 역률은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 맞죠? 그러면 파고율은 어떻게 돼요? 최대값 나누기 실효값이죠? 그래서 파고율이 잘못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파형률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공진 조건입니다. 공진 조건. 공진 조건인데 기본파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기본파. 기본파에 대한 공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나요? 기본파 어떻게 배웠어요? 오메가 자승 LC는 1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2파이 F잖아요. F에 대한 제곱에 LC는 1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주파수가 N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몇 배가 되겠어요? 여기에 몇 배가 되겠어요? N차 고조파라고 하면 주파수가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주파수가. N차 고조파는 여기 있는 주파수가 N배가 되는 겁니다. NF가 되는 거죠. NF잖아요. 거기에 2파이잖아요. 이거에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n제곱에 2파이 f의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뭐야? n제곱에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n차 고조파가 된다라고 하면 n차 고조파가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n제곱 오메가 제곱 LC는 이퀄 1이 공진주파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n차 고조파의 공진주파수.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에 공진조건입니다. 공진주파수가 아니라 공진조건이죠. 이런 조건이라면 그때 주파수를 구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주파수, 요걸 구하는 겁니다.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면은 n제곱에 2파이 f에 요거의 제곱이 되잖아요. LC는 이퀄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2파이 f에 요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어떻게 된다? 1을 n제곱에 LC잖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변을 어떻게 줘요? 루트 씌워주면 2파이 f만 남게 되겠고요. n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벗어날 거고요. 여기 루트에 LC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f를 구하면 2파이가 이항되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공진 주파수까지 구하는 이런 개념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기본파 공진 조건이죠. 그리고 얘는 뭐야? n차 고조파 공진 조건이죠. 거기서 여기에서 2파이 f니까요. 2파이 f에서 f를 구하는 그런 형태가 n차 고조파의 공진 조건이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거 한번 보자 그랬죠. 이렇게 쭉 갔는데 요거 한번 풀어야 된다 그랬죠. 어떤 내용입니까? 자, C가 주어진 회로죠. C가 주어진 회로. 여기서는 우리가 시료값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가능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이 C가 주어진 회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C가 주어진 회로.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C가 주어졌을 때는 기본파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기본파가 있고 직류 2고조파 뭐 여기 4고조파 있는데 기본파라고 한다면 요거죠. 요거. 기본파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J 오메가 C분의 1이 10이니까 이게 뭐예요? 8 마이너스 J의 12가 되는 게 기본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2고조파는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여기에 J 2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그래 오메가 C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8은 그대로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J의 10인데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8 마이너스 J의 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R 더하기 여기는 J의 4배 오메가 C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8 마이너스 J의 4분의 12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8 마이너스 J의 3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문제를 구하는 게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이 개념에서 여기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고조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고조파. 이고조파에 대한 이야기죠. 제2고조파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겠나요? 자, 이고조파. 그렇죠? 이고조파 전류. 그럼 이고조파는 이거거든요. 전압이 얼마입니까? 항상 문제는 이래요. 간단하게 풀 수 있도록 나와요. 루트 2가 1.414니까 100V가 시료 전압이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6 플러스 J의 8은 얼마죠? 10이잖아요. 절대값 크기 구하면 8의 제곱, 6의 제곱 루트 씌워주니까 10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얼마야? 10A가 되는 거죠. 자, 요게 10이고요. 요게 100이니까요. 2고조파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2고조파 임피던스분의 2고조파 전압인데 2고조파 임피던스는 8 마이너스 J의 6이고 여기는 얼마야? 100이니까 이건 그냥 10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L일 때는 커지지만 C일 때는 이제 주파수하고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 값이 이제 작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문제가 더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안 풀어본 게 있습니다. 안 풀어본 거. 자, 안 풀어본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안 풀어본 거예요. 이런 부분 안 풀어봤죠? 기본파에 대해서 80%인 제3고조파와 기본파에 대해서 60%인 제5고조파가 있다. 그렇다면 외형률은 어떻게 될까?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전고조파의 시료값이다. 그래서 기본파를 뭐로 보는 겁니까?
기본파를 100으로 보는 거예요. 100%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파가 100%니까요. 얘는 100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파의 80%인 제3고조파, 다음에 60%인 제5고조파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뭐야? 80%니까 실효값으로 보면 거기에 80%니까 80의 제곱이 되겠죠. 다음에 이거는 뭐야? 60의 제곱이 되겠죠. 각 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잖아요. 이게 100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100분의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1이 된다는 얘기는 100% 외역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외역률에 대한 기본 개념에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기본파가 100이니까 거기에 80%와 거기에 60%인 고조파 차수는 관계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7차 고조파, 여기가 9차 고조파라고 해도 외역률은 이렇게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파 실효값분의 기본파를 여기선 제외한 거잖아요. 기본파가 제외되는 거죠.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고조파에 대한 실효값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고조파 차수가 바뀌더라도 얘는 그냥 그대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문제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또 되겠죠. 자, 나머지 문제들을 쭉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고조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잠깐 언급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고조파에 대한 상회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상회전은 이렇게 기억하면 편할 것 같아요. 고조파 상회전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고조파는 홀수 고조파가 존재하죠. 짝수는 아니고요. 홀수가 존재합니다. 기수 고조파만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대칭파일 때는. 그래서 고조파는 1, 3, 5고조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파죠. 그래서 기본파와 상회전이 같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상회전이 반대가 되는 거죠. 역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고조파는 영상입니다. 상회전이 없어요. 영상입니다.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3고조파 계열에는 이 3고조파 계열에는 상회전이 없다. 상회전이 없다. 요걸 잘 기억하세요. 영상고조파니까요. 자, 그러면 고조파 차수를 그대로 한번 보세요. 여기는 다음 뭐가 올 것 같아요? 7이 오겠죠? 여기는요? 9가 오겠죠? 여기는 11.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13. 여기는 어떻게 돼요? 15. 여기는 17.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고조파 차수가 이렇게 가는 것은 정상, 얘는 역상, 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가는데요. 요거가 되는 걸 한번 보세요. 3에다가 1을 넣으면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없어지잖아요. 송전설로에서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4가 들어가지 말고요. 1 넣으면 얼마가 된다고? 4가 되니까. 4가 되지 말고 여기는 뭘 집어넣어요? 2를 넣는 거예요. 홀수를 넣는 게 아니라 짝수를 넣는 거예요. n equal 2, 4, 6, 8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4가 되는 게 아니죠. 4가 되는 짝수가 되는 것은 이제 사라지니까 빼고 2를 집어넣으면 여기 3의 n 6이 되죠. 플러스 7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3의 n 플러스 1이 되는 정상고조파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7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3의 n 마이너스 1 해서 여기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6에다 빼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고조파는 역상, 이렇게 표현되는 고조파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이라는 얘기는 기본파와 상회전이 같다. 기본파와 상회전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얘가 4가 나오지 않고 7이 나오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1, 2 집어넣어 보면 아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1, 2를 집어넣어 보면 7이 나오니까 얘가 되니까 기본파와 상회전이 같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어때요? 비정연파 교류는 어려운 게 없죠?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다음 내기는 이제 2단 자망이 될 거고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쭉 비교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뭐 여기에서 더 벗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단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얘는 지금 A0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묻잖아요. 이게 뭘까요? 직류죠. 결국 직류라는 이야기는 무슨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평균값이죠. 평균값.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형 반파잖아요. 구형 반파 평균값. 우리 요거 기억할까요? 구형 반파에 대한 평균값 요거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2분의 최대값인가요? 2분의 최대값인가요? 그러니까 그 값 그대로 구하는 거죠. 2분의 최대값. 2분의 최대값. 이거 기억하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네 가지 형태 파형으로 우리가 정연파 교류 표현할 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연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정연파. 그 다음에 정연 반파. 그렇죠? 그 다음에 구형파. 구형파. 그 다음에 구형 반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삼각파. 삼각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톱니파가 거기도 해당되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력값, 평균값, 파용률, 파고율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연파 교류할 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내용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런 것도 이제 풀이의 급수 전개를 한다 이렇게 얘기됐을 때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게 남느냐라고 하면 얘는 이제 대칭파잖아요. 대칭파니까 일단 짝수가 있는 것들은 다 여기 짝수가 있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짝수가 있는 건 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홀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무슨 대칭이죠? 사인 대칭이잖아요. 사인 대칭. 그러니까 코사인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B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만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은 여기 A잖아요. A. 그러니까 사인만 남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찾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얘도 보세요. 직류분이잖아요. 직류분은 무슨 값 구하면 되는 거죠? 평균값 구하는 거죠. 평균값. 이래서 이 파형이 무슨 파냐? 정현 반파거든요. 정현 반파, 반파 정류파, 정현 반파, 파이분의 최대값. 파이분의 최대값이 정현 반파에 대한 평균값이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평균값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이런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문제 풀어봤던 것들이죠. 이렇게 다 한 번씩 해결해봤던 그런 문제들이 될 겁니다. 가능하죠? 여기까지도 충분할 겁니다. 자, 이렇게 9-1번 같은 경우는 비정연파를 여러 개 정연파합으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풀이의 분석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그 제목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풀이의 분석을 하는데 적당치 않은 것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되죠. 자, 반파대칭의 경우에 직류분이 없다. 우함수에는 사인항이 없다. 자, 기함수에는 반주기마다 2배 적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반파대칭에서 반주기마다 동일한 파형이 반복되나 부호의 변화가 있다. 없다가 아니죠.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장의 전체적인 내용까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요. 망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망해석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단자 2개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자 4개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2단자망, 4단자망 하는데요. 2단자망 자체는 좀 어려운 걸로 봅니다. 그래서 2단자망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활용도도 2단자망보다는 우리가 이제 4단자망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2단자망, 4단자망, 망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했는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비정연파의 전력과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참고로 만약에 비정연파의 역률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정연파의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정연파의 역률을 구하라. 그 얘기도 이제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단 말이죠. 전압과 전류가 주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그랬을 때 비정연파에 대해서 역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앞에서 우리가 예제에서 풀어봤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가볼게요.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역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역률을 구하려면 이제 유효전력은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역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만약에 역률 구하라. 요거까지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얘는 이미 이제 이 방법은 요 방법대로 그대로 구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루트에다가 실효값이죠. 루트에다가 실효값이죠. 전압의 실효값, 전류의 실효값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0이고 50이고 20이잖아요. 그거니까 그걸 다 여기다가 제곱에다가 실효값이니까요. 제곱에다가 제곱하고요. 곱하기 전류도 제곱에다가 제곱하는 거죠. 여기 실효값다. 이건 최대값이니까 얘네들 전부 뭘로 나타내야 돼요? 루트 2로 나눠서 실효값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전력이 되는 거죠? 볼트 암페라고 하는 피상 전력이 나올 거고, 요건 이제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이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역률이 되어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면 역률까지도 계산하라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역률 구하는 데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역률 구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운 쪽으로 보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유효 전력이나 또는 피상 전력이나 뭐 이런 정도로 한 가지 정도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비정연파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단자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